이번에 이제 SM6를 내놓았는데요. 이게 르노에서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럽에서 선을 보였죠. 근데 이제 그때는 탈리스만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게 SM6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SM5도 있고 SM7도 있고, 그러면 6면 SM5와 7 중간이냐? 근데 이게 이제 좀 나름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 르노 삼성 내에서는 나름대로 SM6를 SM5보다는 조금 더 윗급으로 포지셔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이제 경쟁 모델 소나타랑 K5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그동안 이제 SM5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열세였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SM5보다 약간 윗급의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서야 소나타랑 K5랑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소나타랑 그랜저 중간급 되느냐, 아니면 그랜저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아니고요. 네, 숫자를 5하고 7 사이에 있는 6이라는 숫자를 쓰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그 중간 레벨에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고 그냥 중형 세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르노 삼성에서는 SM5랑 6를 함께 운영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지금 르노 삼성에서 QM3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QM3는 사실 르노의 캡처를, 스페인에서 만든 캡처를 그대로 수입해 와서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완전한 수입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SM6도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외국에서 소개되다 보니까 탈리스만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수입차가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아니고요. 네, SM6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산차입니다. 근데 사실은 심지어 디자인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르노랑 컨펌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많이 관여를 했고요. 또 엔지니어링이랑 모든 여러가지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모델이고 또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니까 이건 완벽한 국산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저보다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옵션들까지 다 고민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나타랑 가격이 이제 2.0 GD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비슷한 레벨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엔트리가 2,400만원대다 보니까 소나타 엔트리보다는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00에서 2,600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옵션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소나타가 오히려 경쟁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쪽에서는 르노 삼성이 옵션에서 좀 약간 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통풍 시트, 제가 통풍 시트 아주 좋아하는데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 조금 야박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풀옵션으로 가서 2,995만원짜리 RE 트림에 풀옵션을 더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소나타보다 장비 면에서 오히려 또 SM6가 경쟁력이 더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 이제 용어 상박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취향에 따라서 이제 약간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나는 이쪽에 내가 선호하는 차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TC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1.6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소나타 1.6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고급 장비들까지 SM6 1.6에서는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좀 더 SM6의 이런 디자인, 멋진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최첨단 편의 장비와 함께 나는 누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나타는 1.6 터보를 구입하면
뭐 고급 옵션들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아쉬운 부분들일 수도 있고. 네, 파워트레인은 우선 세 가지가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은 1.6 TCE, 그리고 2.0 직분사 엔진을 얹은 2.0 GDE, 그리고 이제 2.0 LPG,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출시가 됐고요. 네, 디젤 모델은 상반기에 추가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들 중에 1.6 TCE와 2.0 GDE에는 변속기가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듀얼 클러치가 적용됐다는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들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1.6입니다. 1.6 터보 가솔린이 190마력을 발휘하면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7.7초. 와, 7.7초면 장난 아니죠. 1600cc 엔진을 얹어가지고 7.7초면 정말 상당한 가속력인데요. 골프 GTD 같은 경우에 2.0 디젤 엔진을 얹고도 7.5초 수준이니까 사실 7.7초면 상당히 빠른 가속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저께 시승을 잠깐 해봤는데요. 정말 가속력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1.6 TCE를 SM6의 어떤 이미지 리딩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TCE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2.0 GD입니다. 재미면에서는 1.6이 월등히 낫죠. 월등히 나은데 이번에 지금 이제 별도로 시승을 하면서 2.0 GD를 달라라고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2.0 GD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력 트림이기도 하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2.0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2.0을 시승을 하게 됐고요. 가솔린 2.0 직분사 엔진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0.6kgm를 발휘하는데요. 사실 이제 소나타랑 비교를 해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소나타 2.0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은 168마력으로 SM6보다 높습니다. 최대 토크는 20.5여서 아주 근소하긴 합니다만 SM6가 살짝 더 높은데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변수는 변속기가, 이 차에는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직결감에서 훨씬 더 유리한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되면서 동력 성능에서 상당히 그 엔진 출력 수치에서의 열세를 변속기가 상당히 잘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달려보면, 자, 한번 가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느낌 자체가 확실히 동력이 잘 전달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현대 기아 차들을 타보면 일반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고 출력이 뭐 140마력이다 아니 160몇 마력이다 그건 뭐 200몇 마력이다 했을 때 실제로 달려보면 그 수치가 그대로 잘 표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뻥마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차에서도 엔진 튜닝을 좀 더 다시 하고, 그리고 출력 수치도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뻥마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많이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는 150마력이 거의 그대로 전달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 정도로 그 반응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DCT니까 확실히 더 직결감 자체가 좋겠죠. 이게 이제 뭐 자체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DCT에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게트락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DCT의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제 1.6 TC가 190마력으로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 GD는 150마력이라는 수치에서 2.0 타면 힘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야? 1.6을 사야 되나? 1.6은 배기량도 괜찮고, 근데 1.6 사기엔 가격이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2.0 GD가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례적으로 국산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르노 삼성에서는 제로백 수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1.6 TC는 7.7초, 2.0 GD는 150마력인데 9.8초를 기록하거든요. 9.8초면 이 정도면 굉장히 경쾌한데요.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응답성도 좋고 그 실제로 가속력 자체도 굉장히 경쾌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스핀 다시.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네. 자, 다시 한번 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지금 살짝 미끄럽다 보니까 휠스핀이 났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2.0 진짜 2.0 가솔린 150마력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 가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결감 자체가 확실히 좋습니다. 직결감이 좋고, 네, 150마력이라고 하는데도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정도면 2.0이 정말 괜찮은데요. 어딘가 로스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이 반응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SM6 논란의 핵, 네, 바로 그 AM 링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토션빔 서스펜션을 개량한 후륜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 뭐 출시가 확정되면서부터 논란이 계속 있었죠.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토션빔을 적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르노 삼성 측에서도 그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애를 썼죠. 그런데 일단 르노 삼성에서 이야기하기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토션빔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토션빔을 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충분한 보강을 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링크들을 완전히 개발을 해서 AM 링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행 안정감이나 승차감 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서스펜션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제 르노 삼성 측의 주장인데요. 근데 일단은 르노 삼성 측의 주장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토션빔을 베이스로 한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뭐 승차감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안정감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느낌은 사실 거의 들지가 않고요. 이 정도면 뭐 그 다른 중형 세단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무리가 없을 정도의 승차감도 괜찮고, 또 주행 안정성,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이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면에서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시승을 해보고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차가 뭐 미국 버전도 아니고, 그렇죠? 또 유럽형 세팅에 좀 더 뭐 국내에서 개발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세팅을 국내에 맞게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면에서는 유럽 감각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프랑스 차인 르노가 가지고 있는 그 주행 감각, 특유의 주행 감각이 있죠. 이게 승차감이 딱딱한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승차감도 좋고, 그러면서 승차감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코너에 들어가 보면 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억제돼 있고, 정말 오묘한 느낌이 나는 그 프랑스 차 특유의 그 주행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국내에서 많이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르노 특유의 그 주행 감각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에서 시내에서든 아니면 그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하체가 굉장히 가볍게 달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잔진동들이 이렇게 차체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어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토션빔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주홍글씨 같은 거야 이게.
그게 이제 토션빔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서스펜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들 때 이게 토션빔 때문인가 아닌가 그걸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약간 원주에 혹시 주홍 글씨 같은 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승차감에서 약간 튀는 반응이 보이면 아 이거 토션빔 때문에 아 이거 승차감 안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네, 그게 이제 아주 안타까운 그 사실이 되겠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르노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 자체는 굉장히 잘 조화롭게 어우러냈다 라는 점에서 그 서스펜션 가지고는 굳이 뭐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만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죠. 그거 뭐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들면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내에 많은 편의 장비 뭐 여러 면들에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종합해 본다면 토션빔을 개량한 AM-링크에 대한 고민은 잊어버리시고 SM6를 충분히 즐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모드는 지금 DCT가 적용이 됐는데, DCT가 아무래도 직결감은 좋긴 하죠. 직결감은 좋긴 한데 그 회전수 매칭은 보면 보단에서 이게 회전수 매칭은 실제로 매칭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계기판의 그 RPM 게이지가 따라오는 속도가 이게 좀 느려요. 계기판의 응답성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기어를 내렸을 때 실제로 웅 하고 난 뒤에 바늘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응답성은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좀 역동적인 면을 잘 갖춰놨는데 계기판 바늘이 늦게 움직여서 이게 느낌이 좀 그 감소가 되면 좀 아쉽죠. 그래서 한 300rpm 정도, 수동 모드에서는 한 6300rpm 정도에 가서 연속을 하네요. 자, 지금 여기에는 그 인공적으로 엔진 사운드를 부스트해서 소리를 내주는 게 지금 스피커 쪽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스포츠 사운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퍼스널에는 이제 스티어링, 그 다음에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까지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사운드만 컴포트로 지금 바꿔놓은 게 퍼스널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퍼스널 상태에서 한번 보면 인공적인 그 사운드는 좀 약간 굵은 소리가 나는군요. 부르릉 부르릉 하는 소리가 좀 나고, 그거를 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엔진 사운드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스포츠 사운드로 바꾸면 부르릉 하는 소리가 좀 더 들어오는 걸로. 근데 이 사운드도 아주 강하게 세팅되어 있진 않아요. 아주 막 자극적으로 그런 사운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저음에 굵직하면서 좀 둥둥거리는 그런 소리를 조금 이제 키워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취향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스포츠 모드에서도 엔진 사운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포츠 모드가 좋은데 이 사운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엔진 사운드는 그냥 조용한 걸로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게 그 뭔가 자기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SM6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그 MDPS가 지금 논란이 생겼죠. 논란이 많아지고 리콜한다는 발표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 차에는 그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긴 한데 그 최상급 그 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REPS, 렉 타입의 REPS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 핸들 응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응답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스티어링 쪽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산을 한번 달리면서 산길에서 한번 스티어링이나 또 핸들링 이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평지에서 고속 가속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소나타보다 더 좋으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단 출력 숫자가 150마력이라는 점에서 약간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우려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한 100km 이내에서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이 차가 훨씬 더 직결감이 좋다 보니까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에서 오히려 더 경쾌한 맛은 이 차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가속력이나 고속까지 가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7단 DCT가 적용된 상태에서 시속 100km에서의 회전수는 2000rpm이 조금 넘습니다. 2100은 안 되고 한 2050rpm 정도 된다고 보면 뭐 연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면. 근데 멀티센스가 뭐 재밌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2.0이면 평상시 주행하면서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로 사실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나름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세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가끔 기분 따라서 이제 음악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뭐 변환해가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스텝이긴 하지만 그 스포츠하고 컴포트는 이거 버튼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그냥 바로바로 변환이 되니까 사실 뭐 그다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게 보통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오디오 화면을 띄우고 갈 거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게 멀티센스를 바꾸게 되면 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멀티센스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질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멀티센서로 왔다가 세팅이 끝나고 나면 한 3초, 5초 정도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원래 화면으로 복귀가 되면 좋겠는데, 이 차는 지금 이제 백 버튼을 눌러줘야만 복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S링크 시스템이 이제 안드로이드로 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이런 인터페이스나 그런 어떤 좀 그래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서 일단 출시가 된 다음에 고객들의 반응을 봐서 인터페이스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주면 아마 굉장히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승차감이 아주 고급스럽다고 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요즘 이제 소나타나 K5만 하더라도 약간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살짝 있는데 주행에서 안락함과 안정감을 나름 조화를 잘 시켜서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이 차는 밑에서 진동이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약간 경쾌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주행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부 매체에서는 뭐 거의 그랜저급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여기 실내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게 이제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이제 제일 상위를 선택하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그 퀼팅 있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이게 그 품질이 막 업그레이드가 확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나 뭐 주행 질감 면에서 그랜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 최상급 트림의 옵션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절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버튼들로 하는데, 이거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랑 인터페이스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오프 버튼을 이쪽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자식이 아니고 그냥 버튼식이다 보니까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쪽으로 항상 켜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할 때든 안 할 때든 이제 항상 켜놓으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켰다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레버를 한번 밀어주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그 버튼을 움직여 줄 때마다 2km 시속 2km씩 속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안 돼요. 10km씩 조절이 안 돼. 이게 좀 아쉬워요. 보통 뭐 저속에 한 60에서 시작했으면 70, 80, 90, 100, 110까지 빨리빨리 올라가려면 한 10km씩 그 바로바로 속도 세팅해주는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2km씩 좀 일일이 단계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속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정차할 때까지 지원되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함정입니다. 그 최상위 트림의 옵션으로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가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가 정차하면 따라서 정차한 것까지 지원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시속 한 50km, 40km 그 정도 되면 시스템이 해제돼 버리는 그 예전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SM6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대 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쓰다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완전 정차할 때까지 지원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랑 엑셀을 전혀 밟지 않아도 되죠. 가다가 지가 알아서 속도를 차간 거리를 맞춰서 주행하다가 어쩌다가 차가 정차하더라도 뭐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 출발하고, 또 이제 좀 지나고 난 뒤에는 그냥 버튼만 눌러주면 다시 출발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활용을 꽤 잘 하게 돼요. 뭐 없어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있어서 그 차를 계속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장착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저속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BMW처럼 그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네, 대시보드 상단에 팝업식 유리창이 하나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에 정보를 투영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좀 거리상으로 그 BMW 그 방식보다 거리가 좀 그렇게 좀 멀지 않고 조금 가깝게 보인다는 단점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격이 조금 낮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주행 중에 이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속도, 현재 속도,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태,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거리하고 방향 정도만 표시해주는 그런 정도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운전자의 키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내 정숙성은 지금 현재 노면 소음은 조금, 지금 타이어도 이제 40 시리즈짜리 245에 40 시리즈짜리 워낙 광폭 타이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노면 소음은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간 구름에 의한 그런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고, 바람 소리는 뭐 그다지 보통 수준. 네. 그래서 실내 정숙성도 뭐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소나타나 K5보다 더 조용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식소나 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스 오디오는 플래기라고 이야기하는 무손실 음원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손실 음원을 쓰게 되면 거의 CD 수준의 음질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It's been said and done. Every beautiful thought's been already sung. 네, 보스 냄새가 팍팍 나죠, 사운드에서. 사실 이제 보스도 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상급으로 올라가면 음질이 더 빵빵해집니다. 더 빵빵해지고 뭐 인피니티 상급 모델 정도, 네, 그런 데 들어있는 보스는 엄청나죠. 엄청난데 사실 뭐 이게 SM6니까 그렇게 강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스피커가 13개고 출력이 제가 한번 던지신 물어보니까 제원을 밝히진 않더라고요. 않던데 제가 대충 이제 통밥을 한 400W 정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대충 그 정도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뭐 중형 세단으로서는 사실 엄청나죠. 엄청나고 되게 좋습니다. 좋고, 르노 삼성 쪽 모델에 서라운드 보스 시스템이 적용되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랬고, 지금 그 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CD하고 플렉은 음질이 사실 뭐 거의, 제가 귀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막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었다는 수준인데 CD하고 플렉은 사실 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MP3로 가면 확실히 음질이 살짝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압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손실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블루투스로 가게 되면 음질이 확 떨어집니다. 블루투스로 가면 일단 그 출력 자체도 떨어지고 볼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빈 듯한 소리가 좀 나면서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음악을 좀 쉽게 바로바로 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오디오 시스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음원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시스템이면 그 블루투스로 듣는 거는 그다지 추천은 아니에요. 뭐 가능하면 정 안되면, 플렉을 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하다못해 mp3를 USB에 꽂아서라도 듣든가, 아니면 플렉 음원을 구하든가 CD를 듣든가 하면 좀 제대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SM6는 뭐 출시와 함께 많은 논란들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제원이 발표가 되면서 소나타보다 출력이 좀 낮은 150마력, 혹은 이제 DCT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세단 가지고 뭐 이런데 사실 잘 안 오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한번 가볍게라도 경험해보기 위해서 산길을 잠깐 달려보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센스 버튼을 2번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자, 일단 스포츠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자체는 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바로 기어를 내린다든가 그렇게 뭐 아주 강하게 돼 있진 않고요. 그럼 이제 수동 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타이어가 오버스펙이야. 네, 이건 뭐 그 서스펜션의 접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타이어 자체가 지금 너무 엔진으로, 이 엔진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네, 양쪽 타이어의 접지 자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뭐 타이어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 ESP가 잡아버리니까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이게 막 집어 던지는 분위기인데, 와, 근데도 접지 자체도 좋고요. 일단 타이어 그립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150마력인데도 이거 진짜
정말 경쾌해요. 150마력인데 이 정도면 진짜 경쾌한 거죠. 이거는 DCT의 직결감하고 그 동력 전달 효율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타이어 자체가 압권입니다. 150마력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완전 오버스피드로 그냥 뭐 던져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주행에서 과격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뭐 그립 자체를 잃을 리가 없네. 아예 그냥 스키드음 자체가 안 나요. 스키드음 자체가 안 나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그 좌우 접지력, 서스펜션의 좌우 접지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확실하죠. 오, 이제서야 약간 언더를 나타내면서 스키듬을 살짝 뿌려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난 아니다. 아니 이게 그 토션빔이든 멀티든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운동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롤 자체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접지력도 굉장히 좋고, 그건 이제 서스펜션의 접지력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19인치 타이어 자체가 워낙 오버스펙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산길을 타는 거는 거의 뭐 죽음인데요, 죽음. 이 정도면 그 190마력 1.6 TCE 가지고도 이 타이어는 아마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도 이 타이어는 충분히 견디고 굉장히 재밌게 산길을 타고, 이거는 서킷을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동 모드에서 이제 시프트 레버 조작감은 그냥 뭐 심심합니다. 뭐 특별히 재밌지도 않고 뭐 아주 멍청한 수준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어를 내릴 때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고 미는 거라는 거죠. 이제 가속을 한 다음에 코너 진입하기 전에 몸이 앞으로 쏠릴 때 레버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번 툭 쳐주면 브레이킹과 함께 기어를 내리는 그 작업들이 마무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질 때 레버를 한번 밀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위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인 이 시스템은 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토션빔을 개량한 AM 링크를 정리를 해보면, 일반 승차감 기본적으로 SM6의 승차감은 약간 경쾌하고 약간 하드한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탈 때 승차감이 살짝 딱딱하다 혹은 살짝 튄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토션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차가 시판이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동호회 이런 데서 타시면 토션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정감이나 승차감에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SM6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경쾌하게 세팅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에서 좌우 접지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토션빔보다는 차체 강성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SM6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도 확대가 되고 여러가지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그 강성을 굉장히 높게 확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실제로 주행하다가 이렇게 잔 요철 같은 거를 충격들이 전달이 될 때 자체 비틀림 같은 데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놓으면 좋은데 평상시에 탈 때는 사실 전혀 모르는데 어쩌다가 요철을 하나 퉁 치고 넘어갈 때 차체가 이렇게 약간 찌그덕거리는 느낌이 살짝 전달되는 느낌이어서 이 정도 가지고 차체 강성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성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살짝 의외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SM6를 제대로 한번 시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아니어서 제대로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답들은 나름 많이 찾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반면에 좀 아쉽다 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총평을 한다면 그동안 그 소나타와 K5에 대적할 만한 이렇다 할 경쟁 모델이 없었던 국내 중형차 시장에 정말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다. 이제 중형차 세단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르노 삼성에서 올해 5만 대를 팔 수 있을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르노 삼성으로서는 정말 꼭 성공시켜야 할 모델을 정말 어쨌거나 시작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우선 디자인이죠.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정말 디자인은 정말 괜찮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실망할 거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하시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만큼 나머지 부분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력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0 GD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보다 낮은 150마력이라는 출력이 표면상으로는 약간 핸디캡처럼 보이지만 듀얼 클러치 변속기랑 결합을 하면서 그 응답성이나 뭐 순발력 여러가지 운동 성능 면에서 소나타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던 토션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이 한계는 있습니다. 독립식이 아니니까, 완벽한 독립식이 아니고 일체형을 개량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차감 세팅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경쾌한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런 승차감 세팅이다 보니까 운동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평상시에 느긋하게 갈 때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주 안락하다, 아주 나긋나긋해,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형 세단이면 사실 그런 느낌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우려했던 토션빔이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 할 것이다, 저러저러 할 것이다, 아니면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우려는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극한 상황에서 운동 성능을 과격하게 몰아붙였을 때 그때 보여주는 안정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소나타나 K5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쪽 방면에서는 오히려 더 탁월한 그 롤 억제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속에서나 중고속에서나 아니면 와인딩에서나 그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아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핸디캡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서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S링크 세로로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거든요. 그 테슬라에서 아예 그냥 패드를 놓고, 최근에 이제 볼보도 곧 XC90과 S90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될 거고, 저희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파스에 이게 적용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차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서 점차 이제 이런 스타일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이 SM6를 통해서다.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세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현대기아보다 더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마트 키 시스템이 시동을 꺼도 음악이 잘 살아있고, 또 심지어는 새로 시동을 걸 때도 음악이 끊어지지 않더라. 이건 뭐 저만 강조하는 부분일 겁니다. 다른 기자들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저만 이야기하는 걸 텐데,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것 때문에라도 난 이거 살래,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까지 더해졌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거 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매력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게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저속의 속도가 떨어지면 해제되는 좀 이전 버전이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은 분명히 중상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나타나 K5랑
직접적인 경쟁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좀 확실한 대안으로 르노 삼성이 제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저께 시승을 했거든요. 시승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그냥 K5를 타는 게 좋겠다.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나는 K5 1.7 디젤이랑 DCT 그 조합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이 차가 충분히 상품성 있지만 제 취향에, 근데 이제 어젯밤에 차를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서 해보니까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마음이 많이 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민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K5랑 예중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렵게 SM6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던지신 분을 보니까 제원을 밝히진 않더라고요. 않던데 제가 대충 이제 통밥을 한 400W 정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대충 그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뭐 중형 세단으로서는 사실 엄청나고 되게 좋습니다. 좋고, 르노 삼성 쪽 모델에 서라운드 보스 시스템이 적용되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랬고, 지금 그 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CD하고 플렉은 음질이 사실 거의, 제가 귀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막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었다는 수준인데, CD하고 플렉은 사실 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MP3로 가면 확실히 음질이 살짝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압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손실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블루투스로 가게 되면 음질이 확 떨어집니다. 블루투스로 가면 일단 그 출력 자체도 떨어지고 볼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빈 듯한 소리가 좀 나면서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음악을 좀 쉽게 바로바로 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오디오 시스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음원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시스템이면 그 블루투스로 듣는 거는 그다지 추천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정 안되면, 플렉을 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하다못해 MP3를 USB에 꽂아서라도 듣든가, 아니면 플렉 음원을 구하든가 CD를 듣든가 하면 좀 제대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SM6는 출시와 함께 많은 논란들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제원이 발표가 되면서 소나타보다 출력이 좀 낮은 150마력, 혹은 이제 DCT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여러가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세단 가지고 이런데 사실 잘 안 오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번 가볍게라도 경험해보기 위해서 산길을 잠깐 달려보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센스 버튼을 2번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자, 일단 스포츠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자체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기어를 내린다든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수동 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타이어가 오버스펙이야. 이건 그 서스펜션의 접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타이어 자체가 지금 너무 이 엔진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양쪽 타이어의 접지 자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타이어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
잡아버리니까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야, 이게 막 집어 던지는 분위기인데, 와, 근데도 접지 자체도 좋고요. 일단 타이어 그립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근데 지금 그 150마력인데도 이거 진짜 정말 경쾌해요. 150마력인데 이 정도면 진짜 경쾌한 거죠. 이거는 DCT의 직결감하고 그 동력 전달 효율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타이어 자체가 압권입니다. 150마력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완전 오버스피드로 그냥 뭐 던져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주행에서 과격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뭐 그립 자체를 잃을 리가 없네. 아예 그냥 스키드음 자체가 안 나요. 스키드음 자체가 안 나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그 좌우 접지력, 서스펜션의 좌우 접지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확실하죠. 오, 이제서야 약간 언더를 나타내면서 스키듬을 살짝 뿌려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난 아니다. 아니 이게 그 토션빔이든 멀티든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운동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롤 자체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접지력도 굉장히 좋고, 그건 이제 서스펜션의 접지력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19인치 타이어 자체가 워낙 오버스펙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산길을 타는 거는 거의 뭐 죽음인데요, 죽음. 이 정도면 그 190마력 1.6 TCE 가지고도 이 타이어는 아마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도 이 타이어는 충분히 견디고 굉장히 재밌게 산길을 타고, 이거는 서킷을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동 모드에서 이제 시프트 레버 조작감은 그냥 뭐 심심합니다. 뭐 특별히 재밌지도 않고 뭐 아주 멍청한 수준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어를 내릴 때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고 미는 거라는 거죠. 이제 가속을 한 다음에 코너 진입하기 전에 몸이 앞으로 쏠릴 때 레버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번 툭 쳐주면 브레이킹과 함께 기어를 내리는 그 작업들이 마무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질 때 레버를 한번 밀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위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인 이 시스템은 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토션빔을 개량한 AM 링크를 정리를 해보면, 일반 승차감 기본적으로 SM6의 승차감은 약간 경쾌하고 약간 하드한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탈 때 승차감이 살짝 딱딱하다 혹은 살짝 튄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토션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차가 시판이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동호회 이런 데서 타시면 토션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정감이나 승차감에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SM6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경쾌하게 세팅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에서 좌우 접지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SM6를 내놨는데요. 이게 르노에서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럽에서 선을 보였죠. 근데 이제 그때는 탈리스만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게 SM6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SM5도 있고 SM7도 있고, 그러면 6면 SM5와 7 중간이냐? 근데 이게 이제 좀 나름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 르노 삼성 내에서는 나름대로 SM6를 SM5보다는 조금 더 윗급으로 포지셔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이제 경쟁 모델 뭐 소나타랑 K5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그동안 이제 SM5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였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SM5보다 약간 윗급의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서야 소나타랑 K5랑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뭐 소나타랑 그랜저 중간급 되느냐, 아니면 뭐 그랜저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아니고요. 네, 숫자를 5하고 7 사이에 있는 6이라는 숫자를 쓰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그 중간 레벨에 들어가는 모델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중형 세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르노 삼성에서는 SM5랑 6를 함께 운영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지금 르노 삼성에서 QM3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QM3는 사실 르노의 캡처를, 스페인에서 만든 캡처를 그대로 수입해 와서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완전한 수입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SM6도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외국에서 소개되다 보니까 탈리스만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수입차가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SM6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산차입니다. 네, 사실은 심지어 디자인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르노랑 컨펌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많이 관여를 했고요. 또 엔지니어링이랑 모든 여러 가지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모델이고 또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니까 이건 뭐 완벽한 국산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저보다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 옵션들까지 다 고민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나타랑 가격이 이제 2.0 GD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비슷한 레벨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엔트리가 2,400만원대다 보니까 소나타 엔트리보다는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00에서 2,600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옵션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소나타가 오히려 경쟁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쪽에서는 르노 삼성이 옵션에서 좀 약간 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통풍 시트, 제가 뭐 통풍 시트 아주 좋아하는데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 조금 야박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풀옵션으로 가서 2,995만원짜리 RE 트림에 풀옵션을 더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소나타보다 장비 면에서 오히려 또 SM6가 경쟁력이 더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 이제 용어 상박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취향에 따라서 이제 뭐 약간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나는 이쪽에 내가 선호하는 차가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TC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1.6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소나타 1.6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고급 장비들까지 SM6 1.6에서는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좀 더 SM6의 이런 디자인, 멋진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최첨단 편의 장비와 함께 나는 누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나타는 1.6 터보를 구입하면
뭐 고급 옵션들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아쉬운 부분들일 수도 있고. 네, 파워트레인은 우선 세 가지가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은 1.6 TCE, 그리고 2.0 직분사 엔진을 얹은 2.0 GDE, 그리고 이제 2.0 LPG,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출시가 됐고요. 네, 디젤 모델은 상반기에 추가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들 중에 1.6 TCE와 2.0 GDE에는 변속기가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듀얼 클러치가 적용됐다는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들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1.6입니다. 1.6 터보 가솔린이 190마력을 발휘하면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7.7초. 와, 7.7초면 장난 아니죠. 1600cc 엔진을 얹어가지고 7.7초면 정말 상당한 가속력인데요. 골프 GTD 같은 경우에 2.0 디젤 엔진을 얹고도 7.5초 수준이니까 사실 7.7초면 상당히 빠른 가속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저께 시승을 잠깐 해봤는데요. 정말 가속력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1.6 TCE를 SM6의 어떤 이미지 리딩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TCE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2.0 GD입니다. 재미면에서는 1.6이 월등히 낫죠. 월등히 나은데 이번에 지금 이제 별도로 시승을 하면서 2.0 GD를 달라라고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2.0 GD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멀티센스를 바꾸게 되면 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멀티센서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질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멀티센서로 왔다가 세팅이 끝나고 나면 한 3초, 5초 정도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원래 화면으로 복귀가 되면 좋겠는데, 이 차는 지금 이제 백 버튼을 눌러줘야만 복귀가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S링크 시스템이 이제 안드로이드로 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이런 인터페이스나 그런 어떤 좀 그래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서 일단 출시가 된 다음에 고객들의 반응을 봐서 인터페이스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주면 아마 굉장히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승차감이 아주 고급스럽다고 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소나타나 K5만 하더라도 약간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살짝 있는데 주행에서 안락함과 안정감을 나름 조화를 잘 시켜서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이 차는 밑에서 진동이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약간 경쾌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주행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부 매체에서는 뭐 거의 그랜저급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여기 실내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게 이제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이제 제일 상위를 선택하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그 퀼팅 있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이게 그 품질이 막 업그레이드가 확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나 뭐 주행 질감 면에서 그랜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 최상급 트림의 옵션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절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버튼들로 하는데, 이거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랑 인터페이스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오프 버튼을 이쪽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자식이 아니고 그냥 버튼식이다 보니까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쪽으로 항상 켜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할 때든 안 할 때든 이제 항상 켜놓으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켰다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레버를 한번 밀어주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그 버튼을 움직여 줄 때마다 2km 시속 2km씩 속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안 돼요. 10km씩 조절이 안 돼. 그게 좀 아쉬워요. 예.
보통 뭐 저속이 한 60에서 시작했으면 70, 80, 90, 100, 110까지 빨리빨리 올라가려면 한 10km씩 그 바로바로 속도 세팅해주는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2km씩 좀 일일이 단계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고속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정차할 때까지 지원되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함정입니다. 그 최상위 트림의 옵션으로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가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가 정차하면 따라서 정차한 것까지 지원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시속 한 50km, 40km 그 정도 되면 시스템이 해제돼 버리는 그 예전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SM6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대 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쓰다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완전 정차할 때까지 지원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랑 엑셀을 전혀 밟지 않아도 되죠. 가다가 지가 알아서 속도를 차간 거리를 맞춰서 주행하다가 어쩌다가 차가 정차하더라도 뭐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 출발하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그냥 버튼만 눌러주면 다시 출발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활용을 꽤 잘 하게 돼요. 뭐 없어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있어서 그 차를 계속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장착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저속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BMW처럼 그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네, 대시보드 상단에 팝업식 유리창이 하나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에 정보를 투영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좀 거리상으로 BMW 그 방식보다 거리가 좀 그렇게 좀 멀지 않고 조금 가깝게 보인다는 단점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격이 조금 낮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주행 중에 이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속도, 현재 속도,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태,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거리하고 방향 정도만 표시해주는 그런 정도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운전자의 키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내 정숙성은 지금 현재 노면 소음은 조금, 지금 타이어도 이제 40 시리즈짜리 245에 40 시리즈짜리 워낙 광폭 타이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노면 소음은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간 구름에 의한 그런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고 바람 소리는 뭐 그다지 보통 수준. 네. 그래서 실내 정숙성도 뭐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소나타나 K5보다 더 조용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숙성은 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스 오디오는 플렉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손실 음원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손실 음원을 쓰게 되면 거의 CD 수준의 음질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It's been said and done. Every beautiful thought's been already sung. 네, 보스 냄새가 팍팍 나죠, 사운드에서. 사실 이제 보스도 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상급으로 올라가면 음질이 더 빵빵해집니다. 더 빵빵해지고 뭐 인피니티 상급 모델 정도, 네, 그런 데 들어있는 보스는 엄청나죠. 엄청난데 사실 뭐 이게 SM6니까 그렇게 강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스피커가 13개고 출력이 제가 볼 땐 토션빔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주홍글씨 같은 거야 이게.
그게 이제 토션빔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서스펜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들 때 이게 토션빔 때문인가 아닌가 그걸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약간 원주의 혹시 주홍 글씨 같은 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승차감에서 약간 튀는 반응이 보이면 아 이거 토션빔 때문에 아 이거 승차감 안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네, 그게 이제 아주 안타까운 그 사실이 되겠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르노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 자체는 굉장히 잘 조화롭게 어우러냈다 라는 점에서 그 서스펜션 가지고는 굳이 뭐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만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죠. 그거 뭐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들면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내에 많은 편의 장비 뭐 여러 면들에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종합해 본다면 토션빔을 개량한 AM 링크에 대한 고민은 잊어버리시고 SM6를 충분히 즐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모드는 지금 DCT가 적용이 됐는데 DCT가 아무래도 직결감은 좋긴 하죠. 직결감은 좋긴 한데 그 회전수 매칭은 보단에서 이게 회전수 매칭은 실제로 매칭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계기판의 그 RPM 게이지가 따라오는 속도가 이게 좀 느려요. 계기판의 응답성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기어를 내렸을 때 실제로 웅 하고 난 뒤에 바늘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응답성은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좀 역동적인 면을 잘 갖춰놨는데 계기판 바늘이 늦게 움직여서 이게 느낌이 좀 그 감소가 되면 좀 아쉽죠. 그래서 한 300 rpm 정도, 수동 모드에서는 한 6300 rpm 정도에 가서 변속을 하네요. 자, 지금 여기에는 그 인공적으로 엔진 사운드를 부스트해서 소리를 내주는 게 지금 스피커 쪽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스포츠 사운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퍼스널에는 이제 스티어링, 그 다음에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까지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사운드만 컴포트로 지금 바꿔놓은 게 퍼스널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퍼스널 상태에서 한번 보면 인공적인 그 사운드는 좀 약간 굵은 소리가 나는군요. 부르릉 하는 소리가 좀 나고, 그거를 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엔진 사운드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스포츠 사운드로 바꾸면 부르릉 하는 소리가 좀 더 들어오는 걸로. 근데 이 사운드도 아주 강하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주 막 자극적으로 그런 사운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저음에 굵직하면서 좀 둥둥거리는 그런 소리를 조금 이제 키워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취향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엔진 사운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포츠 모드가 좋은데 이 사운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엔진 사운드는 그냥 조용한 걸로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게 그 뭔가 자기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SM6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그 MDPS가 지금 논란이 생겼죠. 논란이 많아지고 리콜한다는 발표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 차에는 그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긴 한데 그 최상급 그 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REPS, 렉 타입의 REPS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핸들 응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응답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스티어링 쪽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산을 한번 달리면서 산길에서 한번 스티어링이나 또 핸들링 이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평지에서 고속 가속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소나타보다 더 좋으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단 출력 숫자가 150마력이라는 점에서 약간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우려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한 100km 이내에서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이 차가 훨씬 더 직결감이 좋다 보니까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에서 오히려 더 경쾌한 맛은 이 차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가속력이나 고속까지 가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7단 DCT가 적용된 상태에서 시속 100km에서의 회전수는 2000rpm이 조금 넘습니다. 2100은 안 되고 한 2050rpm 정도 된다고 보면 뭐 연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면. 근데 멀티센스가 뭐 재밌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2.0이면 평상시 주행하면서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로 사실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나름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세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가끔 기분 따라서 이제 음악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뭐 변환해가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스텝이긴 하지만 그 스포츠하고 컴포트는 이거 버튼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그냥 바로바로 변환이 되니까 사실 뭐 그다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게 보통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오디오 화면을 띄우고 갈 거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게 포텐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력 트림이기도 하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2.0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2.0을 시승을 하게 됐고요. 가솔린 2.0 직분사 엔진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0.6kgm를 발휘하는데요. 사실 이제 소나타랑 비교를 해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소나타 2.0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은 168마력으로 SM6보다 높습니다. 최대 토크는 20.5여서 아주 근소하긴 합니다만 SM6가 살짝 더 높은데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변수는 변속기가, 이 차에는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직결감에서 훨씬 더 유리한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되면서 동력 성능에서 상당히 그 엔진 출력 수치에서의 열쇠를 변속기가 상당히 잘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달려보면, 자, 한번 가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느낌 자체가 확실히 동력이 잘 전달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현대 기아차들을 타보면 일반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고 출력이 뭐 140마력이다 아니 160몇 마력이다 혹은 뭐 200몇 마력이다 했을 때 실제로 달려보면 그 수치가 그대로 잘 표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뻥마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도 엔진 튜닝을 좀 더 다시 하고, 그리고 출력 수치도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뻥마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많이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는 150마력이 거의 그대로 전달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 정도로 그 반응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DCT니까 확실히 더 직결감 자체가 좋겠죠. 이게 이제 뭐 자체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DCT에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게트락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DCT의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제 1.6 DC가 190마력으로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 GD는 150마력이라는 수치에서 2.0 타면 힘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야? 1.6을 사야 되나? 1.6은 배기량도 괜찮고 근데 1.6 사기엔 가격이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2.0 GD가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례적으로 국산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르노 삼성에서는 제로백 수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1.6 TC는 7.7초, 2.0 GD는 150마력인데 9.8초를 기록하거든요. 9.8초면 이 정도면 굉장히 경쾌한데요.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응답성도 좋고 그 실제로 가속력 자체도 굉장히 경쾌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스핀 다시.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네. 자, 다시 한번 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지금 살짝 미끄럽다 보니까 휠스핀이 났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2.0 진짜 2.0 가솔린 150마력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 가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결감 자체가 확실히 좋습니다. 직결감이 좋고, 네, 150마력이라고 하는데도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정도면 2.0이 정말 괜찮은데요. 어딘가 로스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이 반응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SM6 논란의 핵, 바로 그 AM 링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토션빔 서스펜션을 개량한 후륜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 뭐 출시가 확정되면서부터 논란이 계속 있었죠.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토션빔을 적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르노 삼성 측에서도 그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애를 썼죠. 그런데 일단 르노 삼성에서 이야기하기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토션빔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토션빔을 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충분한 보강을 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링크들을 완전히 개발을 해서 AM 링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행 안정감이나 승차감 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서스펜션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제 르노 삼성 측의 주장인데요. 네, 일단은 르노 삼성 측의 주장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토션빔을 베이스로 한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뭐 승차감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안정감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느낌은 사실 거의 들지가 않고요. 이 정도면 뭐 그 다른 중형 세단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무리가 없을 정도의 승차감도 괜찮고, 또 주행 안정성,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이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면에서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시승을 해보고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차가 뭐 미국 버전도 아니고, 그렇죠? 또 유럽형 세팅에 좀 더 뭐 국내에서 개발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세팅을 국내에 맞게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면에서는 유럽 감각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프랑스 차인 르노가 가지고 있는 그 주행 감각, 특유의 주행 감각이 있죠. 이게 승차감이 딱딱한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승차감도 좋고, 그러면서 승차감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코너에 들어가 보면 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억제돼 있고, 정말 오묘한 느낌이 나는 그 프랑스 차 특유의 그 주행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국내에서 많이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르노 특유의 그 주행 감각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에서 시내에서든 아니면 그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하체가 굉장히 가볍게 달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잔진동들이 이렇게 차체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어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